오늘도 뭐 경매 이야기 한번 해볼까 싶은데. 요즘 경매가 또 핫하죠. 그런가요? 예. 경매가 사실 되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하고 이해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사람들이 너무 경매를 쉽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낭패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어떻게 그 경매가 어렵지만 또 쉽게 접근하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경매 쉽다 걸리면서 이거 말숙이도 안 해는 뭐 끝난다 뭐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경매 쉽다 이래서 본인한테 오라. 그렇죠. 수강생으로 그렇죠. 들어와라. 그런 목적도 있을 테고. 예. 그런데 하면 할수록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진짜 무서운 거 많죠. 예. 그래서 일단 이 쉽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경매하면은 법으로 치면은 민사집행법이거든요. 네, 그렇죠. 민사집행법의 그 일부 파트, 그것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경매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 민사집행법에 대한 이해도 사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좀 부족하게 알고 딱 부분적으로만 이해하잖아요. 뭐 쟁점, 뭐 법정지상권 유치권, 뭐 말소기준 권리, 예. 대항력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이제 테마로만 이렇게 하니까 맞아요. 그것도 부족하지만 또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권리를 상실하고 뭐 이런 부분과 관련된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의 어떤 법리 이런 부분들이 좀 바탕이 돼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바탕에서 민사집행법이 나오는 건데 이걸 모르고 그냥 집행법 그냥 절차만 알고 그냥 도전하는 사람 많죠. 네. 민법, 민사소송법 이런 부분은 뭐 집행법하고도 연관도 돼 있고 또 약간 별개인 부분도 있고 약간의 어떻게 보면 좀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이게 토대. 근데 토대가 이게 부실하게 되면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렇죠. 건축물 자체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는데 오늘 이제 말씀드릴 사례도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상담을 하나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1심, 2심을 패소하고 대법원 상고를 이제 고려하고 있는 이제 분인데 와. 이게 상고거리가 되느냐. 그래서 되게 억울하신가 봅니다. 그렇죠. 대법원까지 가고. 그래서 상고는 이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법리 판단 이런 부분만 다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1, 2심에서 패소했다 상고할 만한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면은 딱 이제 선입관은 보통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왜냐하면 그 법리 부분도 대부분이 아닌데다가 사실관계 판단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법리 부분도 아닌데다가 법리라고 하더라도 1, 2심에서 공통적으로 그렇죠. 이제 판단했다면 졌으면 그거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의 이제 선입관, 전제 이런 걸 깔고 이제 상담을 이제 들어가는데 딱 판결을 이제 자료를 보니까 이게 상고거리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약간 의뢰인이 기초 지식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상고는 당연히 안 된다. 포기하시라라고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딱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건이고 하니 이분이 이제 건물이 있는 토지 지분 토지 지분. 예, 토지 지분을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토지 지분이 과반수가 안 되는 거죠. 51%가 안 되나 보네요. 예, 소시 지분이에요. 3분의 1 정도 받은 거예요. 3분의 1.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좀 사건을 이제 좀 간략화하게 되면 단순화하게 되면 의뢰인이 3분의 1 토지를 낙찰을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3분의 2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3분의 2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건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명의가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대충의 구조인데 그걸 낙찰 받고 나서 바로 이제 건물 철거 소송을 들어갔네요. 이분이. 그런데 이제 그게 건물 철거가 가능하다라고 본인은 생각했답니다. 왜냐하니까 그걸 이게 학원 강의나 이런 데서는 법정지상권이 이게 건물 철거 이러면은 법정지상권을 당장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건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법정지상권은 사실은 이 사건의 쟁점은 아니고 쟁점은 아닌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철거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건물 철거 소송을 갔더니 상대방이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답변을 했는데 이게 법정 상권이 있다 없다라는 그 논쟁이 아니라 그렇죠. 건물 내 토지에 내 건물을 원래 이렇게 갖고 내 건물을 건축하고 유지하고 하는 것은 네. 그 다수 공유자 그렇죠. 소수 지분권자가 아니라 다수 지분권자의 관리 행위로서 그렇죠. 그것은 적법하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없다 니가. 그렇죠. 그러니까 철거하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항변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소수지 그러니까 과반수가 안 되면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관리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처분 권한이 아니 그 관리 행위에서 다수 지분권자의 그 관리 행위를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건물을 그대로 존치하자라고 하는 것도 관리 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분이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치료. 지료 청구나 뭐 공유물 분할 소송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갔어야 되는데 그분은 애초부터 이게 법정지상권이 잘못 잡았네요. 예. 노선을. 건물 철거 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따지는 거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딱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경매를 많이 안 하신 분인가요?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이는 꽤 있으셨나요? 아니요, 이제 전화 상담이기 때문에 잘 이제 정확히는 모르는데 어쨌든 이제 그 지식만 부족한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부족한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 민사 소송의 기초 또 민법이잖아요. 그렇죠. 민법에 소수 지분권자 그 공유 지분권자의 관리 행위라고 하는 그런 부분, 관리 행위와 처분 행위 그런 개념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민사 소송의 항변 개념. 그러니까 건물 철거해줘. 왜 내 땅 위에 땅이 저기 당신 건물이 있는 거야. 건물 철거해줘. 이럴 때 상대방이 항변으로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카드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이거 관리행위니까 네가 감수해야 돼. 그러니까 철거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항변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리행위로서 그 건물이 철거돼야 되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재항변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분은 그런 재항변 노력보다는 그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되니까 철거해야 돼. 무조건 계속 내 그걸 땅에서, 그 주장을 일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판사도 어떻게 보면 답답한 거죠. 이게 그렇죠. 주장, 항변, 거기에 대해서 재항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항변은 관리행위로서 했는데 그 관리행위에 대한 항변을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되니까 철거해야 돼. 계속 이런 이제 하니까 재항변이라고 하는 그런 게 성립이 안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여기를 해결 못 했는데 지분이 그렇죠. 과반수가 안 돼서 안 되는 건데 이걸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럼 변호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이제 변호사가 있었는데도 그런 식의 이제 주장이 계속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심까지도. 그래서 참 저도 조금 답답했는데 변호사가 이걸 충분히 의뢰인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변호사가 법을 아니까 혼내야죠. 이거 아니라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아니었네. 글쎄요, 뭐 그렇거나 아니면 의뢰인한테 이렇게 딱 다부지게 말을 못했거나, 그러니까 의뢰인이 워낙 강력하게 무조건 해주세요. 라고 난 하게 되면 이거니까 해주세요. 그렇다고 그렇죠. 변호사가 그죠? 예. 그렇게 해야 되나? 예. 그래서 판결문에다가도 그 이제 판시를 그대로 했더라고요. 판사도 답답하니까 아니 저 철거 소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관리행위다라고 했으면 관리행위에 대한 그 논쟁을 했어야 되는데 자꾸 법정지상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은 이 사건 쟁점이 아니고 그 다툴 필요가 없다. 그런 이제 판시까지 친절하게 판결문에 써줬더라고요. 그런데도 의뢰인은 계속 저한테까지 2심까지 패소하고 나서도 이제 상고를 계속 고민하는 그 정도였으니까 좀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요. 또 변호사님 성격상 약간 혼내었을 것 같은데. 아니 왜 이걸 이렇게 따지냐. 좀 혼냈다기보다는 좀 안타깝죠. 그게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당사자는 사실은 제가 아까 우리가 그 기초 민법과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런 분들이 모른다 그래가지고 혼내고 이럴 부분은 아닌데 저는 변호사가 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변호사 선임돼 있는데 그거를 애초부터 수임할 때부터 이게
상대방이 우리가 철거 소송하게 되면 상대방이 관리행위로서 보통 나온다. 그거는 딱 우리가 그 사안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아주 정석적인 판단 아닙니까? 프로세스가 이렇게 돌아가는 소수지분권자 거. 받으면은 다수지분권자의 건물은 철거가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건 관리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초인데요. 그 기초를 알고도 수임을 했나 변호사가. 그런 돈이 급했나 2심까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와,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는 변호사에 대해서 조금 답답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 사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게 우리가 학원에서 배울 때 케이스를 이제 내가 3분의 1 받고 상대방이 3분의 2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건물은 상대방 거고 이런 구조가 나올 때 법定상권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그 어떤 쟁점. 공부 공부라는 것이 그 법정지상권을 다룰 때의 쟁점이라든지 법리 논쟁은 될 수가 있어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이제 목적은 사실은 우리가 건물 철거를 할 수 있느냐 그 논쟁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방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항변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항변 중에 한 가지가 법정지상권일 뿐인데 법정지상권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을 많이 단순하게. 들어요. 그거만 배웠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철거 소송 할 때 진료 청구까지 들어가잖아요. 그건 안 했대요? 지루 청구도 아예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아이, 최영수 변호사를 만났어야 되는데. 네. 아니, 뭐 이상한 사람 만나갖고 네. 그래서 시간을 엄청 들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2심까지. 그 말이 딱 맞는데요. 원래는 이 사건이 이제 철거 청구가 안 되고 공유물 분할 소송과 지료 소송 이게 두 가지가 이제 경비가 돼야 될 사건인데 그걸 안 하고 철거 소송을 하는 바람에 시간을 많이 낭비했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2년, 낭비했죠. 3년 거의. 예.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돈도 낭비했고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좀 아쉬운 사건이죠. 와, 진짜 아쉬운 사건이죠. 답답하셨겠네요, 진짜. 그렇죠. 아니, 왜 이렇게 2심까지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갈 거라고 물어봤으면. 그렇습니다. 자기 얼마나 답답해서 온 그렇습니다.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문을 좀 잘 구하셔야 되고 본인이 이제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물론 많이 하셔야 되는데 공부뿐 아니라 이제 자문도 많이 구해서 이렇게 좀 불필요한 시행착오는 안 하시는 게 그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법률가도 조금 지식이 있는 법률가를 만나야지 아무나 하면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이거 참 이거 와 헛고생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죠. 전문가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런 그 말씀들을 많이 이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경매는 여러 가지 암초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악수하면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대방 걸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법으로서 뺏어내는 강제적으로 뺏어내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기본적으로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내가 보이지 않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